우주 애호가 여러분, 우리 태양계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요? 이 행성은 다른 모든 행성을 합친 것보다 2배 이상 거대해요. 태양계는 눈에 띄는 소용돌이와 줄무늬로 덮여 있는데 사실은 수소와 헬륨의 대기 속에 떠다니는 차가운 암모니아와 물로 이루어진 바람 구름이에요. 아직도 막연하게 느껴지신다고요? 그럼 이걸 보세요. 바로 악명 높은 그레이트 레드 스팟으로 지구보다 더 큰 거대한 폭풍이 수백 년 동안 격렬하게 몰아치고 있어요. 맞아요. 이 흐린 세계는 목성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 행성은 우리의 적인가 친구인가 예요. 나사의 주노 궤도선은 현재 이 거대한 가스 행성을 탐사하며 수많은 유용한 데이터를 우리에게 보내고 있어요. 목성은 적도를 가로질러 지구 11개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커요. 지구가 포도 크기라면 목성은 농구공 크기일 거예요. 이 가스 거성은 태양에서 5번째 큰 행성으로 약 7억 7,900만 킬로미터 떨어진 궤도를 돌고 있어요. 지구인에게는 청록색 세계가 다른 모든 행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목성의 태양계에 살고 있어요. 결국 목성은 우리 항성계 전체 질량의 75%를 차지해요. 또한 지구보다 318배나 더 거대하죠. 그리고 목성은 원하는 건 무엇이든 얻어요. 목성이 태양계 전체에 물건을 던지고 싶어 한다고요? 문제 없어요. 이 거대한 가스 행성은 그 엄청난 중력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니까요. 목성은 소행성대에서 물건을 끌어당겨 태양계 내부에 위치한 유일한 외소 행성인 세레스보다 더 큰 우주 암석이 형성되는 걸 막아요. 목성이 배가 고프다면 해성, 소행성 등을 먹어치워요. 목성이 지루하다면 궤도를 이탈하는 모든 것을 잡아먹어요. 이 거대한 가스 행성은 약 45억 년에 달하는 수명 동안 수많은 파괴를 일으켰을 거예요.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우리의 존재, 그리고 지구의 존재가 목성의 보호중력 덕분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혼란스럽게 들릴지 모르지만 목성은 위험한 우주물체를 탐욕스럽게 삼켜 태양계를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행성이에요. 다른 천문학자들은 이 이론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들은 목성이 평화롭고 안전한 해성을 괴롭히고 예상치 못한 곳으로 보내는 폭력배라고 주장해요. 태양계에서 가장 위험한 천체 중 일부는 장기 해성이에요. 해성은 명왕성 너머에 있는 오르트 구름의 깊은 곳에서 오는 거대한 얼음과 암석 덩어리죠. 이들 중 일부는 태양계 내부로 밀려 들어가 태양을 스쳐 지나가요. 지구에서 가장 파괴적인 멸종은 장기간에 걸친 해성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러한 해성은 태양계를 통과하면서 목성의 중력과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가스 거인은 해성들을 이리저리 밀고 다니며 맛있는 아이스 락버거처럼 해성들을 소비해요. 하지만 목성이 이러한 해성을 위험한 궤도에서 밀어내서 지구에 충돌하지 않게 해주는 걸까요? 아니면 이 가스 거인이 지구를 그리워하는 해성의 궤도를 실제로 바꾸는 것일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천문학자들은 목성을 실패한 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거대 가스 행성은 아주 많은 헬륨과 수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별들은 대부분 이런 물질로 이루어져 있죠. 하지만 행성의 질량은 핵에서 핵 융합 반응을 시작하기에 충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바로 별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이에요. 별은 극한의 압력과 열을 가해 수소 원자를 융합하고 헬륨을 생성해요. 이 과정에서 빛과 열도 방출하고요. 목성은 현재 질량의 75배가 되어야만 핵 반응을 시작하고 별이 될 수 있죠. 역설적이게도 목성의 질량이 더 커지면 목성의 크기도 작아질 거예요. 이 추가 질량은 행성을 더 조밀하게 만들고 가스 거인이 행성을 스스로 끌어당기기 시작할 거예요. 천문학자들은 목성이 현재 질량의 4배가 되더라도 여전히 같은 크기를 유지할 것이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어요. 목성에는 80개에서 95개의 위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위성 중 하나는 유로파예요. 정지된 얼어붙은 세상을 상상해보세요. 약 45억 년 전의 고대 행성입니다. 태양광선에 의해 거의 가열되지 않고 두꺼운 얼음층으로 덮여있죠. 이 세계는 우리 달보다 작지만 명왕성보다는 조금 더 커요. 목성의 6번째 위성이자 태양계에서 가장 큰 위성 중 하나인 유로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먼 곳의 가장 멋진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이에요. 천문학자들은 유로파를 태양계에서 새로운 생명체를 찾을 수 있는 가장 유망한 장소 중 하나로 꼽고 있어요.
이 달에는 수심 64에서 160km의 거대한 바다가 있기 때문이죠. 네, 두께가 16에서 32km로 추정되는 얼음층 아래에 숨어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잠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곳이에요. 천문학자들은 얼음 껍질의 균열에서 물기둥이 분출돼서 달의 바닷속 내용물을 우주로 방출한다고 주장해요. 과학자들은 오랜 기간 목성의 엑스레이 오로라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그 원리는 뭐였을까요? 40년 된 수수께끼가 풀린 것 같아요. 목성의 숨막히는 엑스레이 오로라 방출은 이온이라고 불리는 전하를 띤 입자에 의해 촉발돼요. 이 이온들이 가스 거인의 대기와 충돌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죠. 하지만 천문학자들은 애초에 이 이온들이 어떻게 대기에 도달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그들은 이온이 목성의 자기장을 서핑해서 행성의 대기까지 내려가는 걸 목격했어요. 천문학자들은 나사의 주노 우주선과 지구 궤도에 위치한 유럽 우주국의 XMM 뉴턴 망원경 덕분에 이 데이터를 수신했죠. 이제 우리의 고향 행성에서 오로라는 위도 65도에서 80도 사이의 극지방을 둘러싼 띠에서만 보일 수 있어요. 80도를 넘으면 오로라가 사라져요. 하지만 목성의 엑스레이 오로라는 훨씬 더 일관성이 없어요. 오로라는 주대의 극쪽에서 규칙적으로 진동하며 때로는 북극과 남극에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과학자들은 이 맥박이 목성의 자기장 변동에 의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행성이 자전할 때 흐름이 자기장 뒤로 끌려가는 걸 볼 수 있죠. 태양풍의 입자에 부딪히면 압축돼요. 이로 인해 목성의 자기장에 갇혀있던 입자들이 가열되고 자기장선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장엄한 오로라가 만들어지죠. 목성의 또 다른 특징은 가스 거성의 남반구에서 격렬하게 몰아치고 있는 거대한 폭풍인 그레이트 레드 스팟이에요. 이 폭풍의 윗부분은 주변 구름 꼭대기에서 8km 이상 높이 솟아 있어요. 폭풍의 폭은 지구보다 2배 이상 넓어요. 폭풍의 가장자리에서는 풍속이 시속 430에서 676km에 달해요. 지구의 토네이도보다 더 빠른 속도죠. 지구 대기의 뜨거운 가스는 항상 상승, 하강,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움직이고 있어요. 지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더 차가운 기체와 더 뜨거운 기체가 서로 섞이고 합쳐지면 거대한 소용돌이 폭풍이 형성되죠. 천문학자들은 한때 여러 개의 거대한 폭풍이 한데 모여 그레이트 레드 스팟을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해요. 그리고 지금은 아래의 차가운 기체와 위쪽의 뜨거운 기체를 끊임없이 끌어당기며 계속 격렬하게 움직여요. 게다가 이 거대한 폭풍은 다른 작은 소용돌이를 흡수해요. 이 소용돌이는 적점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고요. 여러 이론이 폭풍의 트레이드마크 색상을 설명하려고 해요. 희고 창백한 연어색부터 주황색과 벽돌색까지 다양한데요. 일부 과학자들은 그 해답이 지구의 표면에 더 가까운 그레이트 레드 스폿 아래에 있다고 생각해요. 무색의 암모늄 하이드로설파이트 층이 우주선이나 태양에서 나오는 자외선과 반응하고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그 반점에 예쁜 붉은색을 부여하는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론일 뿐이에요. 천문학자들은 1830년대부터 그레이트 레드 스팟을 관측해왔습니다. 그리고 1665년에 처음으로 이 폭풍이 발견되어 영구적 흑점으로 묘사됐죠. 즉, 이 폭풍은 거의 400년이나 된 거예요. 이상하게도 21세기 초부터 그 크기가 줄어들고 있어요. 2019년에는 가장자리에서 작은 조각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면서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이 과정이 계속된다면 2040년에는 그레이트 레드 스팟이 원형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사라질 수도 있고요.